일반부 발표를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중학교 수준이라 수준이 안 맞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송도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봇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제 되게 기술과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는데요. 과학 선생님도 로봇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전한 팀은 이제 S로보라고 하는 우리 학교의 로봇 동아리 구성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09년에 지식경제부 주체로 해서 방과후 로봇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로보라고 하는 로봇킷 50키트를 가지고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이제 로보 말고 히나로보에서 나온 로봇킷 50키트를 가지고 다시 진행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 이제 드디어 동아리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당장 이제 로봇 동아리를 하려고 하면 당장 로봇 키트를 사야 되고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다행스럽게 우리 학교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부각했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 학교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시대를 잘 모르고 라인 트레이서 키트를 샀어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인베드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전만 하면 로봇 키트를 그냥 준다고 하길래 일단 신청을 했는데 2팀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 연습 안 시키고 그냥 놔두면 보나마나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연습을 좀 시켰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첫 해에. 201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키트를 도입을 해서요. 진행을 하게 되었고 2003년 올해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이제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대체로 토요일 날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 활동으로 로봇 체험 부스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회 출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 대상을 수상할 예정이어서 요즘 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준비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입장과 아이들 입장이 다르죠. 아이들은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재밌는 곳이 어디냐면 과정입니다. 아이들하고 논쟁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 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결국은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하드웨어에 대한 특성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법도 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해가면서 이제 처리하는 모듈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힘든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로봇의 행동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면 로봇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예측을 잘 못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로봇의 동작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로봇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주변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로봇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걸 동기화하지 못하면 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매우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1단계 결국 이제 미션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1단계에는 라인 트레이스 기반입니다. 우리는 미션 박스 안에서도 라인 트레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미션 박스 밖에서도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사실은 인식 문제였습니다. 인식 대개는 스크린이 많이 흔들리네요. 사실은 이제 이 꺾인 부분, 이 부분하고 이 선, 그 다음에 이 선을 구별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이 키트에 있는 센서 어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꺾인 부분에서 인식은 매우 정확한데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속도가 좀 빠르게 되면 그 값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관계로 그걸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약간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무작위 탐색 과정입니다.
첫 번째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잡기, 놓기, 중요하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잡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힘들긴 했는데 사실 놓기와 중요하기 오류가 많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그 벽타기를 위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완주를 위해서 탐색 준비 조건을 두 가지를 줬습니다. 물론 한 가지는 뭐냐면 미션 3개를 모두 다 옮겨내면 무조건 중력적으로 달려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몇 개를 옮겨놓든 탐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탐색하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으려 되면 중요점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옮겨놓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피니시 라인으로 달리게 만들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요, 원래 이제 미션을 잡는 부분을 앞에다 놓을까 아니면 뒤에다 놓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앞에 놓게 되면 우리가 벽타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관계로 해서 벽타기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 옮겨놓고 대신에 이 설치를 했는데요. 이 사선을 설치했는데 사실 이제 2단계에서 가끔 얘가 미션을 밀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걔를 옆으로 치우기 위해서 사선을 했는데 이게 부수적인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배울 걸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실은 이제 그 싸우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로봇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특정 알고리즘을 제시하면 얘들이 반대를 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데 이때 승패가 반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놀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수용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는 결국 이제 오류 처리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서부터 오류 문제를 짚고 개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단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 특정한 오류가 생길 경우 그 오류에 대한 코드를 슬쩍슬쩍 집어넣어주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던 겁니다. 주행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러신 거 아닐까요? 괜찮습니까? 예. 예. 1단계 부분입니다. 아니, 그냥 놔두시죠. 이게 빨리 하나요? 빨리 할 수 있나요? 예, 됐습니다. 그냥 놔두시죠.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왕복하면서 그 센서를 계속 검사를 하는 작업이 왜 필요했냐면 사실은 아까 센서 어레이가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할 때 이게 센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관계로 그걸 반복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주행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1단계이고요. 2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를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과정에서 두 번째 라인으로 집어넣는 것을 먼저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넣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라인에 넣는 것을 탐색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사실은 옆으로 잡는 관계로 해서 얘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잡고 난 다음에 슬쩍 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잡지 못하게 되면 바로 다시 찾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류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쳤습니다. 다시 탐색해서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주행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지날 경우 얘는 탐색하다가 없을 경우 제한 시간이 지날 경우 피니시 라인으로 달리는 모습입니다.
선을 계속 탐색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런 데 자꾸 박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 박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로 달리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오류가 생기는 거는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에 대한 오류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운에 맡겼던 겁니다, 사실은. 아까 보셨겠지만, 결국은, 이 오류 처리, 라인에 들어가 있는 걸 잡으려고 할 때 오류 처리를 하는 방법은, 결국은 탐사가로 들어갈 때 코드를 삽입하면 되는데, 그걸 삽입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얘를 오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운에 맡겼던 겁니다. 다행스럽게 본선 주행에서는 이런 사태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대상을 탔던 거고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루하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대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운이 좋게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앞에는 대상 탔다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